어린 시절 내가 살던 집 이야기.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은 빌라였다. 3층엔 우리 집, 2층엔 무당집이 있었다. 그 무당집은 자주 집 문을 열어두고 계단 쪽에 제사상을 차려두셨다. 좁은 계단, 코끝에 맴도는 향냄새와 막걸리 냄새. 그 때문에 상을 차려두는 날은 늘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팠다. 나는 자주 가위에 눌렸다. 4인 가족 중에서 꼭 나만. 아마 무당이 모시는 신당위가 내 방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위에 눌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을 굴려 무언가가 있는지 찾은 후에 하나, 둘, 셋, 목을 위로 올리며 겨우 가위를 풀곤 했다. 가위가 풀린 후 바로 잠들면 반드시 다시 가위에 눌렸다. 그래서 나는 머리 방향을 바꿔 눕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곤 했다. 그날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텔레비전은 회색 화면에 치직거리며 켜져 있었고 거실 바닥엔 런닝 차림의 남자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짧은 머리, 덩치 큰 체격. 분명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가위가 막 풀린 직후라 나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해버렸다. 나는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아빠, 나 가위에 눌려서 무서운데 옆에서 자도 돼? 그러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나는 남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거실에서 눈을 떴을 땐 나 혼자였다. 아버지께 여쭤보았지만 아버지는 거실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분명히 그 남자의 옆에서 잠들었는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대학생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음식점을 차리시면서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위 눌림이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집은 늘 어수선했다. 박스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고 방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흩어져 있었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지쳐 그대로 짐더미 옆에 몸을 눕혀버렸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쉬어지지만 손끝 하나조차 들 수 없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또다시 찾아온 것이다. 너무 자주 겪다 보니 이제는 그 감각만으로도 아, 시작됐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단순히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이번엔 어디에 있나?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나는 눈을 억지로 굴리며 방 안을 훑어보곤 했다. 마치 귀신을 직접 찾아내려는 듯이. 그날도 나는 눈동자를 옆으로 굴렸다. 옆으로 누워 있었기에 시야는 한쪽으로만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의 어둠 속 하얀 손목이 보였다. 그 손목은 바닥을 기어오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깨도 몸도 없었다. 그저 창백하게 빛나는 손목만이 꿈틀대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차가운 속삭임이 스쳤다. 소연이가 날 죽였어. 난 머릿속이 하얘졌다. 소연이? 누구지? 나는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이를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무시하려 했다. 귀신이랑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들은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지배해졌다. 소연이가 날 죽였다니까 들리잖아. 대답해. 그 말과 함께 그 창백한 손목이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손의 감촉은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마치 한겨울의 눈밭 속에 손을 파묻은 듯이 살이 얼어붙는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파고들었다. 대답해. 대답하라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결국 말해버렸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맞아. 그 순간 손목은 사라졌다. 몸을 짓누르던 무게도 함께 풀려났다. 숨이 트이고 몸이 자유로워졌다. 가위가 풀릴 때의 그 해방감은 공포와는 정반대였다. 마치 족쇄가 끊어지듯 전신이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 나는 한동안 그 해방감 속에서 멍하니 누워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가 한순간에 안도감으로 바뀌는 그 묘한 기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소연이가 날 죽였어. 나는 소연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주변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지인 없다. 그렇다면 그날 내 귓가에 속삭인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내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얀 손목,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그 속삭임.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오래되고 음습한 싸구려 모텔이었습니다. 장거리 연애 중이던 저는 여자친구와 역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저는 낡고 허름하지만 값싼 곳을 골랐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벽지는 오래전 곰팡이에 물든 듯 검게 변해 있었고, 특히 화장실은 푸른 타일이 사방을 둘러싼 이상하게 넓고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는지 똑똑 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귀신, 가위 눌림, 이미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낯익은 무게가 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손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순간 여자친구가 내 팔을 대고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를 억지로 굴려 옆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목 위에는 차갑고 축축한 발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발은 춤을 추듯 교차하며 차근차근 손목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 아이는 마치 장난치듯 제 손목을 꾹꾹 밟으며 노는 듯 보였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뒤흔들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씨발, 장난치면 죽여버린다. 그 순간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킨 나를 보고 옆에서 자던 여자친구가 놀라 깼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귀신한테 한 소리야.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왜 하필 내 손목을 밟고 있었던 걸까? 오늘은 제가 네 번째로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닭갈비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하지만 TV에서 닭 AI병, 조류독감 소식이 퍼지면서 가게에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 방은 전에 살던 집보다 작아져서 침대 머리 바로 옆이 방문, 발 쪽에는 큰 창문 하나가 있는 구조. 누워있으면 발끝 너머로 바로 창문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가위에 눌려 눈을 떴습니다. 역시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발 쪽을 쳐다보니 바로 창문 밖이 보였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건물 옥상에서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뭔가 하고 계속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건너편 건물에서 뛰어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집 건물 쪽에서 내 창을 향해 날 똑바로 쳐다보며 거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저와 눈을 마주친 채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쇳소리 같은 이상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쳐다보며 반복해서 떨어지고 있던 남자의 옆으로 어떤 여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눈은 횡하니 뻥 뚫려 있어 검은 구멍 같은 것만 보였고 코는 없었으며 입은 뒤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검은 물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점 더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여자의 뒤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눈을 마주친 채로 반복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목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가위에 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이 계신 가게로 나가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